저는 이제 리플레이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도원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도 지금 되게 새롭고 좀 어색한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제 같이 공유할 주제는 지방 소멸이랑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조금 특별한 좀 특이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주목도 해주시고 오늘도 또 이런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렇게 또 강의 자료만 띄워놓고 저희가 또 진행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 시간 동안 계속 진행을 하면 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오피셜하게 강의 자료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실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고 저희가 어떤 그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해 왔는지 이런 것들은 강의 자료를 끄고 인터넷 상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촬영했던 사진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전달을 드릴 건데요. 중간중간에 그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궁금증이 나시는 거를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또 체크를 해놨다가 또 바로바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나시면 로컬 크리에이터가 뭐 하는 직업인지를 일단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업이 어떤 의미고 왜 생겨났고 그리고 이게 유망한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고 내가 이걸 해봐도 괜찮을지 이 정도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현업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로컬 프로젝트 사례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다 쓰러져 가던 건물, 버려졌던 건물에서 어떻게 가치가 있는 그 공간으로 재탄생했는지,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 영주에는 또는 이제 영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소멸 위기 지역에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잡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게 이제 강의 자료의 이제 오피셜한 버전이고요. 네, 요 진행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언오피셜한 내용들을 넣어서 이렇게 같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주 리플레이스라는 회사고요. 제가 지금 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이제 여기 이제 1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계획서를 보내드렸을 때랑 지금이랑 또 직원 수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12명 계시고 저희가 2019년에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였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개인 사업자였어요. 개인 사업자였다가 이제 이런 사업이 조금 비전이 있고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2019년에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을 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주로 로컬 컨텐츠를 개발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좀 두루뭉실한데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공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다양한 유휴 공간이 많습니다. 뭐 200년 된 한옥, 그리고 폐허가 된 한옥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예전에 뭐 일제 시대에 뭐 금융장이 살던 그런 가옥, 그 다음에 뭐 적산 가옥, 그다음에 옛날에는 정말 많은 술을 생산하던 양조장이었는데 버려진 양조장, 뭐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옛날에 이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지, 역사를 살펴보고 이 지역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지, 문화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메뉴나 아니면은 체험 여행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문경에 4개소, 그다음에 경북 영양에 1개소 해서 5개의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처음엔 사업적인 접근은 아니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저는 이제 대구 사람이에요. 이제 고향이 대구라는 뜻이죠. 지금은 문경 사람이고. 그 대구에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 선배랑 연애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랑 정말 너무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하려면 돈을 빨리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영업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 저처럼 이제 스펙도 없고 약간 경력이 미천한데도 할 수 있는 영업은 제일 쉬운 게 이제 그때 보험 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에 있는 30만 원을 양복을 사서 보험회사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영업직이라서 그랬는지 뭐 면접을 잘 봤는지 몰라도 이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22 살부터 이제 보험 영업을 했습니다. 그 영업을 한 5년 정도 하면서 이제 제가 꿈에 그리던 이제 결혼을 앞두게 됐죠. 그 시즌이 딱 오니까 이거를 제가 60세 혹은 70 세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쌓여가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제가 쪼끔 소모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 근데 창업 아이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 제가 그때 보험 영업을 할 당시에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 보면 작년에 매출 3억 하셨던 분이 뭐 10억도 하시고, 10억 하셨던 분이 20억도 하시고, 직원도 늘어가고, 뭐 상도 받고, 뭐 연구 개발도 하고, 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쌓여간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영업을 제가 이달에 정말 잘해서 저희 이제 자석을 붙이거든요, 칠판에. 그거를 이제 제가 제일 높게 쌓아 놔도 그다음 달 되면은 그 자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이 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업적으로 특출난 재능이 없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라고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즌에 제가 읽었던 책이 이제 지방소멸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일본인이 쓰신 건데, 일본의 지방소멸 사례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그 책을 읽으면서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읽어 보시면 되게 절망적인 책이에요. 그렇게 희망적인 책은 아닌데,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그만큼 경쟁자가 없고 어 뭔가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제가 들어가서 할 만한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청년은 수도권에 밀집돼서 지금 격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경쟁 속에서 자산을 취득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부의 경계선을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소멸 위기 지역은 반대로 청년이 필요하단 말이죠.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많은 지원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도권에서 경쟁 격화된 청년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죠, 저희가. 그래서 저까지는 이제 아이디어인 거죠. '소멸 위기 지역으로 가면 청년이 기회를 얻고 소멸 위기 지역도 좋지 않을까?' 단순히 요 한 문장에 꽂혀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선후배분들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인제 같이 가자고, 인제. 서울 위기 지역으로 가자고. 예. 지금은 사회 구조가 좀 비정상적이다. 우리가 먼저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선구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5명을 설득을 시켰어요. 이제 그때 이제 결혼하던 저의 와이프,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그리고 제 가장 친한 친구, 그다음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좀 가깝게 지냈던 선배님, 그리고 이렇게 쫙 모으고 보니까 사업을 하려면은 로고도 만들어야 되고 뭐 무슨 디자인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수소문해서 디자이너 한 분. 이분은 심지어 제가 그전까지는 전혀 모르던 분이었어요. 그냥 제가 사업을 할 건데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해서 면접을 이렇게 보면서 만난 분. 이렇게 5명이서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 한번 해 보자. 이 문장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뭔가 '인생을 걸겠다.' 이런 느낌도 아니었어요. 한 6 개월, 1년 한번 해 보고 맞는지 아닌지 보자. 이런 느낌으로 아마 좀 적용을 처음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하고 소멸 위기 지역 만나면 새로운 이 something new가 나온다.' 이런 의미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 소멸의 현황을 한번 볼까요? 지금 228개 시군구가 있는데 지금 제가 84곳이라고 해 놨는데요. 37%.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더 늘었어요. 42%고요. 그리고 3,482개의 읍명동 중에 이제 40% 정도가 소멸 예정이다.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지금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시대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시골이 아니더라도 한국 전체적으로 봐도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곳들이 있는 거죠. 더 빨리 진행되는 곳들. 수도권과 특정 광역시, 뭐 세종특별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웬만한 시골들, 저희가 알고 있는 지방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빠르게 인구가 사라지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자연적인 감소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지역들에는 20살이 되면 바깥으로 나가는 게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전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면 소멸 예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의 인구가 7만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1년에 2,500명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7만 명에서 67,500명이 되고, 그 다음 년이 되면 65,000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0년이 지나면은 그냥 단순하게 사라지는 이제 읍면동이 전체의 40%라는 거죠. 근데 저희도 알다시피 인구가 0명이 될 때까지 그 지자체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통폐합도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지자체에서 보존하고 있던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자원들이 사라질 게 뻔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지역을 예로 들까요? 예로 들기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냥 A시라고 해볼게요. A시에 관련된 역사, 문화, 각종 자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A시에 사셨던 분들이 또 그 지자체에서 근무하시고 또 그 지역을 지키면서 보존하셨던 것들이 30년 지나면 많이 소실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된다. 저희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1년을 운영하는데 1억의 돈이 들어가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있다고 쳐볼게요. 1년에 1억이 들어가는데 1년에 1억 이상을 벌면 영원히 존속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근데 1년에 1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1억의 가치, 어떤 1억의 매출이 발생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에서 점점 뒤로 밀리면. 저희는 그렇게 좀 단순하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지역들이 이제 30년 내에 사라진다라는 것들을 일단 먼저 보여드렸고, 이게 계속 악순환인 게, 보시면 수도권에 지금 너무 많이 과밀이 돼 있죠. 작년 하반기였을 거예요. 제가 어느 곳에 이제 강의를 가다가 이제 구글에서 뉴스를 봤는데 수도권에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돼 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저희가 사업 시작했을 때는 50% 이상은 아니었거든요. 불과 한 6개월 정도 전. 그러니까 아직도 수도권 과밀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축소되는 거고, 지방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 지방 축소가 일어나려면 거기서 지방에서 계속 인구가 빠지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밀집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는 사람이 많고 특정 지역에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경쟁이 격화되는 거죠. 어떤 한 자리를 위해서 100대 1, 200대 1의 경쟁을 뚫어내야 되고, 반대로 저희 문경에는 아르바이트로 시급 11,000원, 12,000원 해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극심한 격차가 생기는 거고, 그로 인해서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환경 문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 관심도 많고, 저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환경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게 저는 지방 소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지방 소멸이란 말은 뭔가 말도 어렵고 저희가 평소에 인지하기가 참 힘든 사회적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기관, 지자체, 뭐 부처 이런 곳에서는 이 지방 소멸을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냉정하게 그런 사업들, 그런 방법들이 잘 되고 있냐라고 저한테 만약에 누가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요. 많은 시설도 짓고요. 특산품 가지고 축제도 많이 하고 그 관광객 그리고 또 이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어디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어울리고 와서 오고 싶고 이런 것들을 잘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지자체나 관에서 충분히 해주시지만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게 저는 되게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 정부에서 지방 소멸 막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는데 왜 여전히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느냐 하면 지역의 청년을 끌어들일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여기서도 콘텐츠죠. 그래서 최근에 정말 파격적이고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2017년에 사업을 공모를 진행해서 지금 현재 2022년까지 하고 있는 이제 플레이어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정말 많은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구나.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대로 그럼 우리가 가서 만약에 문경에 가볼 만한 카페가 없어. 뭐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주말에 시간을 보낼 공간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 보자. 문경에는 사진관이 없어. 우리가 만들어 보자. 문경에는 뭐 한옥스테이 예쁘게 잘 수 있는 그런 펜션이 없어.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지나왔던 그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그 보험회사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고 사업을 하고 싶어서 지방으로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는 유턴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 동생이 이제 뭐 연기, 배우 이런 것들 이제 꿈꾸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형인 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 경제적인 어떤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아침에 출근하면은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동생한테 계속 보내줬었어요. 그렇게 보내주다가 이제 이 유턴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걸 딱 봤는데 그냥 그 자격 요건이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그냥 경상북도에 가서 사업을 하면 되고 청년이면 된대요. 그리고 1년에 3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고 1인당. 네. 그리고 1천만 원은 생활비로 쓸 수 있고 2천만 원은 사업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파격적이고 지금 생각해도 파격적이네요. 네. 그 사업에 이제 신청을 했었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뭐 그런 공모를 신청하려면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가 복잡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고 사업 계획서를 지금은 물론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잘 씁니다만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그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업 계획서 쓸 때 썼던 게 제가 청도에 가서 게스트하우스 하겠다라고 썼는데 게스트하우스의 어떤 뭐 가동률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뭐 예약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뭐 이런 각종 이제 갈라져 있는 분야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전략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까 제가 설득했다던 그 인원들의 프로필로 한 10페이지를 채웠어요. 그 프로필이 어떤 류냐면 저희가 뭐 10페이지를 채울 만큼 경력이나 자격 사항, 뭐 학력 이런 것들이 화려했던 것이 아니라 특징을 적은 거죠. 이 친구는 일본에 배낭여행을 갔는데 그 배낭여행 1년간 기간 동안 뭐 친구를 100명이나 사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연고 없는 청도에 가서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10페이지를 적어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영업을 했는데 영업을 할 때 그냥 이제 저 대구에 있었으니까 대구에 뭐 성서공단 같은 데 그냥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잘 지낼 수 있고 없는 데서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써서 그걸 냈던 것 같고요. 이 사업도 이때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게 시범 사업이었고 그다음 본 사업이 됐을 때는 이름이 도시청년시골 파견제라는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유명한 사업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2017년에 대구에서 이제 있다가 모든 신혼과 살림을 정리하고 2017년 12월에 문경에 올라오면서 이제 리플레이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쭉쭉 잘 되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정말 가난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9개월을 보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3천만 원 주는데 1,0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 1,000만 원을 저희가 이제 한 달에 80만 원 정도씩 이제 받아서 5명이서 생활을 했었는데, 뭐 일을 하려면 차도 있어야 되고 뭐 당연히 집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뭐 프린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 도구들을 저희가 이제 구비를 하는데 많이 자금들을 사용을 했고, 지금도 이제 창업 멤버들은 저희 회사에 같이 있어요. 지금도 너무 고맙지만 거의 9개월 동안 월급을 거의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저희 그때 동안 뭘 했냐? 저희가 첫 번째로 작업했던 공간이 화수원이라는 공간인데요. 200년 된 한옥이고, 그 공간의 역사 문화들을 닥치는 대로 다 조사하기 시작했고, 시청에 가면 문화예술과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담당 공무원분께 이 지역은 옛날에 뭘 하던 지역이었는지, 옛날에 어떻게 놀았는지, 특산품은 뭔지, 그리고 이거 건물 지은 사람 누군지, 그 다음에 옛날에 지었던 건물의 이름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하고, 또 저희가 이런 공간에서 오픈을 하면 지역민분들이 저희를 많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춤을 추고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저희가 연극을 하려고도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돈 안 되는 9개월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2018년 9월에 이제 하수원이라는 한옥 카페랑 스테이를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하자마자 잘 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화수원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산양면 현리라는 곳에 있는데요. 정말 굽이굽이 차를 타고 들어가야 나옵니다. 그 전형적인 시골이에요. 저희 화수원 옆에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떠한 상업적 시설도 없었고 주택이었고 양파밭 옆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오픈을 하고 한 2년 동안은 여기에 카페가 있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9월에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고 그때는 이제 그냥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좋은 경험, 좋은 추억을 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그때 원가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모를 때라서 이제 예쁜 채반을 샀어요. 쌀이로 된 쌀이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겹치면 예쁜 채반이 되거든요. 그 채반에 그 제철 과일이랑 견과류를 올려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음료를 드시던 안 드시던 그냥 지나가시던 뭐 한 잔을 드시던 상관없이 고객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걸 드렸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파급이 됐었어요. 지금 문경에 가니까 그냥 산골짜기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골인데, 산골짜기는 아니네요. 저희는 평지입니다. 예, 시골에 들어갔는데 없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넓은 마당을 가진 한옥이 나오고, 거기에 갔더니 청년들이 한 5명이 모여서 오면 그냥 바로 과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재미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9월에 뭐 예를 들어서 100의 매출을 했다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10월에 갑자기 2배가 됐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10월에 저희가 벼뜨는 산이라는 공간을 오픈을 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문화유산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문경시에서 소유하고 있던 건물인데 이 이제 공간을 사용할 만한 어떤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가지고 계시다가 저희가 또 공모를 진행을 해서 이 공간을 이제 편집샵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사업을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희는 어쨌든 도시에서 시골로 와서 한옥을 재건해서 카페를 만든 청년들, 그러니까 카페하는 청년들이었어요. 2018년까지는. 근데 2019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수원이 자리를 잡고 잘 될수록 문경에서도 했는데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공유재산이 있고 기회를 원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 보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뒤로 공모 사업을 보이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지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회사 드라이브에 보니까 제가 1년에 사업계획서를 한 30개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공모를 보면 써서 내고 공모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업계획서가 어차피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도시재생 쪽에 상생 협력 기업에 선정되기도 하고 청정경북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했던 건데 서울시에서 이제 그 청년을 인턴으로 로컬 이제 기업에다가 보내줘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턴분들을 3년 동안 10분을 받기도 했었어요. 다 서울에서 내려오셨고 저희 이제 기업에서 함께 일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많은 경험도 쌓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정말 사업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회사로 10월에 법인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저희가 이제 4월에 저희가 화수원 벼뜨는 산을 운영을 이렇게 딱 하고 있으니까요. 양조장, 마을에 양조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옛날에 엄청나게 막걸리를 담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폐업된 상태였고 저희가 갔을 때는 할머니 한 분이 주택으로 살고 계셨어요. 근데 실내 평수가 100평이거든요. 그 큰 공간에 할머니 혼자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 정말 좋은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진행했던 사업이랑 잘 맞아 떨어져서 저희가 산양정행소라는 복합문화 공간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로컬 크리에이터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앞서 지방소멸을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좀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20년부터였던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로컬 산업이라는 어떤 테마가 열리는구나. 이쪽 업종이 열리는구나. 라고 저희도 이제 우리의 예측이 맞았다. 굉장히 좀 기뻤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 공모 사업에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2020년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은 지금 잘려 있는데 저희가 아직 결산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2021년에는 이제 상반기에 그 현대그룹에서 사회적 임팩트를 내는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H1드림이라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현대그룹의 지원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8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로컬 협업 사업,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들끼리 같이 협업을 하면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그 대한민국 내륙에서 가장 인구가 없는 경상북도 영양군의 화수원과 같은 프로젝트 연당림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연당림은 어제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 그 부분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좀 뭔가 복잡했는데 저희가 그럼 진행하는 어떤 메인 비즈니스는 뭐냐? 리플레이스가 소멸 위기 지역의 유휴 공간을 찾아요. 지자체 소유일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작업했던 연당림은 가문의 소유였어요. 동네 정씨라는 가문의 소유였고요. 그래서 버려진 공간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소멸 위기 지역에 잠재력 있는 유휴 공간을 찾고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 저희가 공간을 그래도 5개 이렇게 냈으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죠. 그거를 가지고 로컬 컨텐츠로 이 공간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로컬 관광 명소로 만들고 지역 청년분들에게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라고 하면 카페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메뉴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로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로컬 콘텐츠를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뭐 매일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되는지, 주간에는 뭘 체크하셔야 되는지 이런 양성 교육을 통해서 이 지역 청년분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게 터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영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문경은 저희가 이제 바로 저희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하지만 영양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영양에 계시는 단디랩이라는 청년 단체분들과 저희가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하시고 저희가 이제 기획이나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함께 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일 그리고 저희가 또 양성해낸다는 로컬 크리에이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냥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걸로 콘텐츠를 만드시는 거는 전부 다 로컬 크리에이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문경은 오미자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오미자 축제도 유명하고 전국에서 생산되는 오미자의 거의 7, 80%는 다 문경에서 나와요. 그리고 품질도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오미자 가지고 기존에 있던 오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미자 축제에 가보시면 오미자 가지고 진짜 오만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청도 있고 즙도 있고 원액도 있고 뭐 화장품도 만드시고 뭐 비누도 만드시고 진짜 오만 게 다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개발하는 데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새로운 걸 만드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오미자청인데 난 설탕을 안 쓸 거야. 그러면 설탕이 안 들어간 오미자청. 네, 이거 기술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뭐 오미자 비누인데 오미자에 어떤 효능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비누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어. 이것도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개발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개발은 자신이 없는데 미적인 거에 내가 좀 감각이 있다라고 하면 축제나 그 로컬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콘텐츠들을 쭉 보시면 주로 작물을 하시거나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만든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2030에 맞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패키지만 다시 하셔도 판매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적인 감각을 살려서 그냥 패키지만 다시 해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만약에 마케팅에 조금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시면 기존에 있던 제품들은 저희가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 유통이 굉장히 트렌드예요. 뭐 스마트 스토어, 쿠팡 뭐 이런 것들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온라인 유통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상품 소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을 어디서 갖고 와서 팔아야 되는데 다 똑같은 거를 팔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갖고 온 공산품. 근데 시골에 오시면 밭농사, 논농사 이런 것들을 7만 평씩 지으시는 분들이 농협에 수매 계약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온라인에 못 파세요. 오픈마켓에 등록해서 업로드하는 것까지가 너무 큰 진입 장벽인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연세가 60대, 70대시고 기존에 그런 것들을 안 해보셨고 제가 지역에서 이제 지금 한 4년, 5년을 사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도전하셔서 판매까지 활성화가 되신 분들은 전체 농가 혹은 전체 가공업체가 10이라고 하면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은 여전히 농협의 수매 계약으로 아주 싼 값에 넘기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계약을 통해서 계속 그냥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상품들을 뭐 패키지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만약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으신다고 하면 받아오셔서 온라인 유통만 잘 하셔도 저는 수도권에서 저희가 겪는 경쟁보다는 훨씬 덜한 경쟁을 하면서 많은 기회나 많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로컬에 갖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로컬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을 콘텐츠화 시키면 다 로컬 크리에이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 뭘 잘하는 팀이냐면 버려진 공간을 사람 많이 오게 하는 걸로 바꾸는 거를 잘하는 팀이에요. 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약간 사전적인 의미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역에 있는 걸 잠재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잘 개발을 하면 많은 이득도 나고 많은 관광객도 오고 관심도 받고 좋아요. 근데 지역민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저희 화수원을 예를 든다면 화수원이 있는 사냥면 현리마을은 굉장히 조용한 동네거든요. 사람이 원래 거의 안 다니고 저희 이장님이 60대 후반이신데 막내세요. 그 마을에서 이제 막내시고 가구도 한 40가구밖에 안 되는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들어가고 많은 관광객분들이 찾아오시기 시작했고 마을 어르신들과 많은 문화 행사 뭐 다양한 것들을 막 진행하면서 어르신들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덜하긴 하지만 코로나 처음 왔을 때는 이 마을에는 원래 관광객이 안 오던 외지인이 절대로 오지 않던 지역인데 저희 때문에 관광객이 계속 오잖아요. 막 1년에 8만 명씩 오거든요. 근데 불안하시잖아요. 지역민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는 반드시 지역과 상생해야 된다는 게 들어갑니다.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요. 근데 상생이라고 하면 너무 두루뭉술하잖아요. 그냥 뭐 나 그냥 같이 잘 지내고 있다 이러면 다 상생이니까 두 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상생. 저희가 돈을 벌면 반드시 지역이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경에 오미자가 많이 나면 그냥 오미자 가지고 오미자 에이드 만들면 오미자 에이드가 계속 팔릴수록 문경 오미자도 많이 쓰여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구조를 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생을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있고 뭐 연간, 월간 우리 지역 농산품 얼마 썼지, 지역에 있는 이런 식자재 얼마나 썼지, 지역에 있는 청년 얼마나 고용했지 이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만약에 태어난 고향에서 이거를 한다라고 해도 이건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요. 만약에 제가 전혀 연고 없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사업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로컬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지역민 분들이 절대로 저희를 미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저희는 여기서 10년, 20년을 사업을 하고 싶은 건데 지역민 분들이 저희를 미워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적 상생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가 문화적 상생입니다. 저희가 문경에 가서 처음에 조금 많이 힘들진 않았는데 조금 힘들었던 게 문화생활을 할 게 너무 없어요. 다행히 문경은 이제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데 동전 노래방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다양한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래도 충분히 살만하다, 살 수 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많은 소멸 위기 지역에는 청년분들이 즐길 만한 문화적 거리가 없어요. 문화 시설이 없고 물론 그게 이제 자력으로 자립 가능한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뭐 영화관을 열었는데 뭐 1,000만 원이 있어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못 버니까 당연히 그게 없겠죠. 근데 저희 같은 로컬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마을 지역민 분들하고 신앙송회, 꽃 심기 행사, 뭐 국악 공연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지역 청년분들하고 같이 원데이 클래스도 할 수 있고 뭐 다 같이 모여서 뭐 청년 뭐 토론도 할 수 있고 뭐 베이킹 클래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공간과 기획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참 여의치가 않았어요. 어쨌든 사람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문화라는 게 왜 모여야 일단 탄생을 하니까요. 그리고 비대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에게는 좀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었고 그럼에도 이거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 지역에 얼마나 파급 효과를 줬지, 어떤 행사를 진행을 했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역에 잠재된 자원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면 로컬 크리에이터지만 반드시 경제적, 문화적 상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리플레이스가 각지에 있다가 문경으로 와서 인구가 몇 명이 유입됐고 청년 일자리가 몇 명 생겨났고 우리가 지역 농산품을 얼마를 썼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체크하고 내년에 더 써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좋게 봐주셨고 지역민 분들도 물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다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좋고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니까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이게 진짜인지 한번 온오피셜로 저희가 한번 찾아보죠. 일단은 뒤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시고 스트리밍을 보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런 단어를 검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방소멸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 관련해서 이렇게 네, 되게 민감한 주제긴 한데 예, 곧 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후보에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만 기사 헤드라인만 읽어 보셔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이거를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작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멸 지역 100개를 이제 추렸고요. 그 100개의 지자체에 각각 거의 100억 원 조금 넘는 금액, 그래서 총 1조 원을 이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뉴스에서 정확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뭐 MBC나 여러 가지 유튜브 또 기관에서도 지방 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지역 기반 가치 창출 로컬 크리에이터 170개 팀 모집 또 무슨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되나 봅니다. 2일 전이니까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저희가 2020년에 지원했다던 그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때 3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었고요. 그 3천만 원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산양면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이렇게 하면 뭐 중기부도 나오고 제주도 나오고 페이지를 조금 뒤로 넘겨보면 각 지자체가 다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경남도, 경남도, 부산시, 네, 그리고 여기는 강원이네요. 네. 다양한 지역에서요, 다양한 지자체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빠르게 육성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소도시들 중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특화 산업이 분명하게 있는 지역들은 그렇진 않을 거지만 관광은 이 지자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관광을 지자체 내에서 계속 이거를 하실 수는 없어요. 개발을 계속하고 운영을 계속할 품도 너무 많이 들고요.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을 해서
이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점점 더 정의되고 있고요. 로컬 산업이라는 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제조업이면 제조업이고, 음식업이면 음식업이고, 숙박업이면 숙박업이지, 로컬 산업이라는 게 두루뭉술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문경의 뭐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지역에서는 이런 게 나니까 나 이런 맥주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맥주를 만들면 저는 주류 제조업이잖아요. 근데 문경에서 하면 문경의 그런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로컬 산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주 맥주도 그런 부류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화수원도 한옥 숙박업이고 그리고 또 한옥 카페인데 그러면 카페업이지 이게 로컬 산업이냐? 네, 로컬 산업입니다. 저희 로컬 산업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부류로 이 산업 생태계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흐름을 이제 잘 타고 다른 지역에도 어떤 콘텐츠들을 개발하면 좋을지, 어떤 또 저희가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좀 전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린다고 좀 구체적이고 막 바로 도움이 되고 이런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작업했던 뭐 화수원, 산양정행소, 벼뜨는 산 이런 스토리들을 또 풀어드리고 그리고 공유재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그 공유재산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물론 이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8분인데요. 10분 쉬고 저희가 3시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3시간짜리라서 네. 잠깐 이제 뭐 껐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되고 어쨌든 네, 제가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